만수야, 현수야, 내 숨이 이제 턱 밑까지 차올랐구나.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 불렀으니 가까이 오거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온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형님은 큰 약방과 산삼, 녹용, 그리고 막내는 돌밭과 노망난 노인네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막내에게만 돌밭과 노망난 잡초 뽑는 노인네를 유산으로 남기신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아픈 곳 없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잡초 뽑는 노인을 상속받은 막내 아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부모가 남긴 재산 앞에서는 피를 나눈 형제도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곤 합니다. 한양 종로 바닥에서 제일 까는 약재상으로 평생을 살아온 박영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두 아들을 불렀을 때 집안에는 약 냄새보다 더 지독한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수야, 현수야, 내 숨이 이제 턱 밑까지 차올랐구나. 너희들에게 남겨줄 것이 있어 불렀으니 가까이 오거라. 박영감의 방에는 큰아들 만수와 막내아들 현수, 그리고 방 구석에 멍하니 앉아 침을 흘리고 있는 늙은 일꾼 칠성 노인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만수의 눈은 번들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건강보다 창고에 쌓인 산삼과 녹용이 누구 차지가 될지가 더 궁금했기 때문이지요.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장남 아닙니까? 이 박씨 약방은 제가 맡아서 지금보다 돈을 10배는 더 벌어들일 겁니다. 그러니 어서 문서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형님, 아버님이 위중하십니다.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버님, 물 한 모금만 드세요. 네. 아니다, 현수야. 내 시간이 얼마 없다. 잘 듣거라. 내 전 재산을 두 덩어리로 나누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두 개의 문서를 꺼내 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종로의 약방 건물과 창고에 가득 찬 산삼, 녹용, 그리고 비단 금침이다. 오, 산삼 창고까지요? 아버님, 당연히 장남인 제가 이걸 받아야지요. 제가 아니면 누가 이 큰 약방을 굴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저기 경기도 야산에 있는 돌이 많아 농사도 못 짓는 돌밭 3,000평과 저 구석에 있는 칠성이다. 헤헤. 밥 줘. 영감님 밥. 밥에다가 꿀 발라줘. 고기 반찬 줘. 헤헤. 칠성 노인은 박영감이 젊었을 때부터 데리고 있던 일꾼이었으나 몇 년 전부터 노망이 들어 똥오줌도 못 가리고 밥만 축내는 식구였습니다. 만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님도 참 노망이 나셨나 봅니다. 저런 똥오줌 못 가리는 늙은이를 누가 데려갑니까? 저는 당연히 약방을 갖겠습니다. 돌밭이랑 저 노인네는 현수 주든지 아니면 갖다 버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형님, 칠성 아저씨는 평생 우리 집을 위해 일하신 분입니다. 어찌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십니까? 시끄럽다. 너는 허구한 날 정타령, 의리 타령이냐? 약방은 장사야. 돈이 안 되면 다 쓰레. 너처럼 물러 터진 놈이 약방을 맡으면 1년도 안 돼서 말아먹을 게 뻔해. 그러니 나는 약방을 가질 테니 너는 저 노인네 데리고 나가서 돌밭을 일구든 흙을 파먹든 해라. 만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에게 사람은 돈이 되는 존재와 돈만 축내는 존재 둘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쓸쓸한 눈빛으로 막내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야, 형이 약방을 갖겠단다. 너는
괜찮겠느냐? 돌밭과 칠성이는 당장 돈이 되지 않는 짐이다. 그래도 받겠느냐? 현수는 잠시 칠성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보고 있는 노인. 자신마저 외면하면 저 노인은 당장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칠성 노인을 굳이 유산 목록에 넣으신 깊은 뜻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예, 아버님. 저는 돌밭과 칠성 아저씨를 모시겠습니다. 약방은 형님이 잘 운영하시겠지요. 저는 욕심 없습니다. 고맙다. 현수야. 내 눈에는 보인다.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훗날 가장 귀한 것이 될 줄을. 부디 칠성이를 잘 부탁한다. 아버님, 아버님, 눈 좀 뜨세요. 으흐흑. 아이고, 아버님 가셨네. 자, 장례부터 치르자. 현수, 너 장례 끝나면 바로 짐 싸서 나가라. 약방 물 흐리지 말고. 알겠느냐? 장례가 끝나자마자 만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동생 몫으로 챙겨준 것은 칠성 노인이 입을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쌀한가마니가 전부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마라. 돈 빌려달라고 와도 국물도 없다. 약은 사람 고치려고 파는 게 아니야. 돈 벌려고 파는 거지. 너처럼 멍청한 놈은 평생 흙이나 파먹고 살아라. 으하하. 쫓겨난 현수는 칠성 노인을 짐수레에 태우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경기도 야산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레에 탄 칠성 노인은 눈치도 없이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나비야 나비야 도련님 배고파. 밥 줘. 만수 도련님이 준 고기 반찬 맛있었는데. 헤헤. 네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도착하면 제가 맛있는 나물죽 끓여드릴게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에서 하루아침에 돌밭을 일구는 농사꾼, 아니 노인 수발드는 신세가 되었으니 앞길이 막막할 수밖에요. 며칠을 걸어 도착한 경기도의 돌밭. 그곳은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황무지였습니다. 군데군데 뾰족한 돌무더기만 가득하고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땅. 현수는 망연자실하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여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수레에서 내린 칠성 노인이 갑자기 돌무더기 사이로 뛰어가더니 바닥에 널린 냄새나는 잡초들을 미친 듯이 뽑아 품에 안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신봤다. 신봤어. 도련님, 이거 봐요. 이거 다 돈이야. 돈. 아저씨, 그건 그냥 개똥쑥이잖아요. 냄새나고 지천에 널린 잡초예요. 버리세요. 아니야. 이거 좋은 거야. 내가 다 가질 거야. 냠냠. 입에 흙이 묻은 채 잡초를 끌어안고 웃는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을 바라보며 한숨 쉬는 현수. 해가 저물어가는 돌밭 위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인이 품에 안은 그 흔해 빠진 개똥쑥이 훗날 병든 세상을 구하고 현수를 조선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줄 기적의 약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형 만수가 내뱉은 약은 돈 벌려고 파는 것이라는 말이 훗날 그에게 어떤 비수가 되어 꽂힐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형에게 쫓겨나 경기도 야산, 돌밭으로 온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현수가 물려받은 땅은 그야말로 불모지였습니다. 곡괭이질을 한 번 하면 돌이 튀고 두 번 하면 자갈이 튀는 척박한 땅. 농사는커녕 비를 피할 움막 하나 짓기도 버거운 곳이었지요.
현수는 손바닥이 다 터지도록 돌을 골라냈지만 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함께 온 칠성 노인은 하루 종일 엉뚱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헤헤, 풀이다. 냄새 좋은 풀. 토끼야 밥 먹자 냠냠. 도련님도 한 입 줄까? 아있어. 헤헤. 아, 아저씨,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그 냄새나는 잡초는 왜 자꾸 뽑아오세요? 여기 쌓인 것 좀 보세요. 움막이 온통 풀 천지네. 칠성 노인은 돌밭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특유의 독한 향이 나는 쑥 종류의 잡초만 잔뜩 뽑아다 쌓아두었습니다. 현수가 몰래 갖다 버려도 노인은 고집스럽게 그 풀을 다시 주워와 품에 안았습니다. 아니야, 버리지 마. 이거 내 거야. 내 보물이야. 영감님이 이거 버리면 혼낸댔어. 으앙, 미워. 아저씨, 아버님은 이제 안 계세요.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이건 보물이 아니라 개똥쑥이잖아요. 소도 안 먹는 냄새나는 풀이라고요. 형님 말이 맞았어요. 이 돌밭엔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요. 흑흑. 서러움이 북받친 현수는 칠성 노인이 애지중지 모아둔 풀더미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가진 건 없고 배는 고프고 노인은 짐스럽고 모든 게 원망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지는 풀을 보던 칠성 노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초점이 없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 서슬 퍼런 전기가 서렸습니다. 이놈, 그 발 거두지 못할까? 아저씨? 현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밥 달라고 떼쓰던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서당 훈장님처럼, 아니 그보다 더 위험 있는 호통 소리였습니다. 칠성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났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이 꼿꼿해지자 노인은 딴 사람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그는 현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바닥에 떨어진 풀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눈에는 이것이 그저 냄새나는 개똥쑥으로만 보이느냐? 내 아비가 왜 너에게 기름진 약방 대신 이 척박한 돌밭을 물려줬는지 아직도 모르겠느냐? 아저씨,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잘 보거라. 이것은 잡초가 아니다. 이것은 청호라는 약초다. 장차 전염병이 돌아 사람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질 때 죽어가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천하의 명약이다. 청호요? 하지만 형님 약방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당연하지. 기름진 땅에서는 약성이 약해서 자라지 않거든. 이 약초는 말이냐. 물 빠짐이 좋은 이 자갈밭과 하루 종일 뙤약볕이 내리쬐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만 비로소 독한 약성을 품는 법이다. 즉, 내 아비는 너에게 쓸모없는 황무지를 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약초밭을 물려준 게야. 약초밭. 그럼 아저씨가 미친 척하고 이걸 모으신 게 미친 척이라도 안 했으면 욕심 많은 내 형놈이 나를 가만뒀겠느냐? 나는 내 아비의 스승이자 옛날 궁궐 내의원 출신이다. 더러운 정치 싸움이 싫어 내 아비 그늘에 숨어 살았지. 내 아비는 내가 죽기 전에 내 의수를 물려줄 그릇을 찾고 있었던 게다. 현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짐덩어리인 줄 알았던 노인은 스승이었고 쓰레기인 줄 알았던 잡초는 보물이었습니다. 형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큰 배려였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 노인, 아니 칠성 선생은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어나거라. 머지않아 한양에 큰 역병이 돌 것이다.
내 형놈이 가진 산삼과 녹용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해. 오직 이 돌밭의 청우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나와 함께 약을 만들겠느냐? 예, 예, 하겠습니다. 어르신, 아니 스승님, 가르쳐만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좋다. 허나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 약초를 약으로 만드는 법은 산삼을 캐는 것보다 100배는 더 고통스러울 테니. 돌밭 위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형을 원망하며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인 돌밭과 최고의 스승 칠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칠성 선생의 예고대로 약을 만드는 과정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인내의 시간, 구중구포의 지옥훈련. 과연 현수는 그 혹독한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잡초가 아니라 약초다. 칠성 스승의 호통에 현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버려진 돌밭이 아니라 천하의 명약을 품은 보물창고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은 거저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돌밭에 널린 개똥쑥을 사람 살리는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옥불 같은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불을 더 지펴라. 불길이 약하면 약초가 서릿고 불길이 너무 세면 타버린다. 그 사이 중정의 불길을 유지해야 한다. 스승님, 벌써 3번째 찌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익지 않았습니까? 냄새도 구수한데요. 어림없는 소리. 지금 냄새를 맡아보거라. 여전히 풀 비린내가 섞여 있지 않느냐. 이 청우는 본래 성질이 차갑고 독해서 그냥 먹으면 사람 배를 끊어놓는 독초가 된다. 그 독기를 완전히 빼고 약기만 남기려면 9번 찌고 9번 말리는 구중구포를 거쳐야 한다. 구중구포요? 9번을요? 이 짓을 9번이나 반복해야 합니까? 그렇다. 한 번이라도 게을리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느니라. 사람 목숨을 다루는 일이다. 유행을 바라지 마라. 그날부터 현수의 지옥 같은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뜨면 돌밭에 나가 약초를 베어오고 해가 지면 가마솥 앞에 앉아 밤새 불을 지켰습니다. 한 번 찌고 나면 약초를 꺼내 거적에 널어 말려야 했습니다. 뜨거운 김에 손이 대고 날카로운 풀잎에 살이 베었습니다. 손바닥이 다 까졌네. 물집이 잡혀서 숟가락도 못 들겠어. 3번째 찌고 말렸을 때 현수의 손은 물집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5번째 찌고 말렸을 때 현수는 코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스승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삶아서 팔면 안 됩니까? 형님 약방에서는 그냥 대충 말려서 팔아도 사람들이 줄을 서던데 왜 저만 이렇게 미련하게 해야 합니까? 흑흑. 지친 현수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형 만수는 떵떵거리며 쉽게 돈을 버는데 자신은 이 돌밭에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으니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그때 칠성 선생이 현수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집 잡힌 현수의 손을 자신의 거친 손으로 가만히 잡았습니다. 현수야, 내 형은 약을 돈으로 보지만 너는 약을 생명으로 보아야 한다. 내 형이 파는 약은 당장 돈은 될지 몰라도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내가 흘린 이 피땀은 장차 죽어가는 아이의 숨을 틔우고 절망에 빠진 어미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스승님, 내 아비가 너에게 이 땅을 준 것은 내가 미련할 정도로 정성을 아는 아이기 때문이다. 약은 의원의 손끝이 아니라 의원의 마음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스승의 말에 현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진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현수는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6번, 7번, 8번.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 때까지 솥에서는 하얀 김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9번째 날, 마지막 9번째 찌기를 마치고 솥뚜껑을 연 순간 현수는 자신의 코를 의심했습니다. 처음에 나던 역하고 비린 풀냄새는 온데간데였고 머리가 맑아지는 깊고 그윽한 향기가 움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에, 향기가, 스승님, 향기가 답니다. 꿀처럼 달콤한 향이 납니다. 색깔도 시커먼 풀색이 아니라 황금빛이 도는 흑색입니다. 허허, 드디어 완성되었구나. 보아라. 이것이 바로 신곡이라 불리는 진짜 약이다. 도끼는 사라지고 생명을 살리는 기운만 남았다. 현수는 완성된 약초를 손에 쥐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약초에서 자신의 지난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은 엉망이 되었지만 현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해냈어. 이제 어떤 병마가 닥쳐와도 이 약으로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 돌밭의 잡초가 명약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약이 머지않아 한양을 뒤덮을 죽음의 그림자, 역병을 막아낼 유일한 희망이 될 것임을. 하지만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현수의 작은 성공 소식이 바람을 타고 형 만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형 만수의 비열한 방해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 밝고 따뜻하게 칠성 스승의 호통과 구중구포의 고된 수행 끝에 현수의 돌밭 움막에는 언제나 그윽한 약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독초였던 개똥쑥은 황금빛 가루가 되어 신곡이라는 이름의 명약으로 다시 태어났지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에 시달리던 노인, 기력이 쇠에 쓰러진 아낙네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밭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배야, 나 죽네. 의원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시오. 배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소. 할머니, 걱정 마세요. 이 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꽉 막힌 속이 뚫릴 겁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현수가 건넨 황금빛 가루약을 먹은 지 반나절. 할머니의 굳은 배가 거짓말처럼 풀리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뱃속에 꽉 막혔던 게 쑥 내려갔어. 살 것 같네, 살 것 같아. 젊은 의원님, 정말 고맙소. 내 평생 이런 명약은 처음 보오. 와, 진짜 용하네. 종로 약방에서 비싼 산삼을 먹어도 안 낫더니 여기서 공짜로 준 풀물이 사람을 살렸어. 경기도 돌밭에 가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젊은 명의가 산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도성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수의 움막 아픈 약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소식이 형 만수의 귀에 들어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A씨,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아, 오늘 매상이 왜 이 모양이야? 다들 어디 갔어? 대주님, 그게 요즘 손님들이 다 경기도 돌밭으로 몰려간답니다요. 돌밭? 거길 왜 가? 거기에 쫓겨난 작은 도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요? 작은 도련님이 만든 약이 기가 막히다면서 손님들이 그리로 다. 뭐라고, 그 바보 천치 같은 놈이 돌밭에서 흙이나 파먹으라고 보냈더니 감히 내 손님을 가로채? 개똥쑥 따위를 약이라고 팔아? 기가 차서 만수는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자신이 가진 으리으리한 약방과 산삼창고가 동생의 허름한 움막과 잡초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요. 만수는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열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장사는 물건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입으로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저작거리에 나가서 소문을 퍼뜨려라. 무슨 소문을 낼까요? 돌밭에 있는 의원은 돌팔이다. 그놈이 쓰는 풀은 독초라서 먹으면 당장은 나은 것 같아도 나중에 창자가 녹아 죽는다라고 해라. 알겠느냐? 사람들은 멍청해서 공포를 심어주면 금방 믿게 되어 있어. 예, 하오나. 거짓말을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덩치 큰 놈 몇 명은 가서 그놈 움막을 아주 박살을 내놓고 와. 다시는 약을 못 만들게 솥단지를 다 깨버리란 말이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동생을 매장시키려는 형의 추악한 민낯. 만수의 지시를 받은 덩치 큰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밭으로 향했습니다. 이놈, 나와라. 어디서 독초를 약이라고 속여 파느냐. 다 때려 부숴. 솥단지 하나 남기지 마라. 왜들 이러십니까? 그만두세요. 이건 아픈 사람들에게 줄 약입니다. 안 돼요. 시끄럽다. 종로 큰 약방 대주님의 명령이다. 감히 형님 앞길을 막아? 오늘 아주 싹을 잘라주마. 하인들은 현수가 지난 계절 피땀 흘려 만든 약 항아리를 모조리 깨부수고 가마솥을 엎어버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황금빛 약재들이 흙탕물 속에 지시겨졌습니다. 현수는 깨진 항아리 조각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아픈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데. 형님 어찌 이러십니까? 흑흑. 내 이놈들. 천벌이 두렵지 않으냐? 하늘이 보고 있다. 당장 꺼지지 못할까? 퇴. 재수 없는 늙은이. 야, 가자. 볼일 다 봤다. 동네방네 소문내라. 여기 약 먹으면 죽는다고. 난장판이 된 움막. 현수는 흙범벅이 된 약재를 손으로 쓸어 담으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형이 보낸 깡패들보다 형이 퍼뜨린 독초라는 거짓 소문이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기 때문이지요. 칠성 선생은 흙투성이가 된 현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울지 마라, 현수야. 거짓은 잠깐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순 없다. 내 형이 부순 건 솥단지뿐이다. 내 손끝에 있는 의술과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은 부수지 못했다. 스승님, 곧 진짜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다시 솥을 걸자. 우리는 약을 만들어야 한다. 현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형의 비열한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불을 지피는 현수. 하지만 운명은 가혹하게도 더 큰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한양 도성을 쑥대밭으로 만들 검은 재앙 역병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의 여름 유난히 덥고 습한 바람과 함께 한양 도성에는 끔찍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사흘을 못 넘기고 쓰러지는 괴질인 전염병. 사람들은 이를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 하여 벌벌 떨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이 열병을 잡기 위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한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형 만수의 약방이었지요. 줄을 서시오. 줄을. 돈 없는 것들은 저리 가고 금부치 가져온 사람부터 앞으로 오시오. 지금 약이 없어서 못 파는 거 안 보이시오? 대주님, 제 아들이 열이 펄펄 끓습니다.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발 약 좀 주십시오. 여기 집문서라도 가져왔습니다. 오호, 진작 가져올 것이지. 자, 여기 있다. 천하의 명약 산삼이다. 이거 한 뿌리 다려 먹이면 죽은 귀신도 벌떡 일어난다. 가져가. 만수는 열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비싼 산삼과 녹용을 팔아치웠습니다. 창고에 악성 재고로 쌓여있던 산삼을 비싼 값에 처리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의술을 모르는 만수는 비싼 거니까 무조건 낫겠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식함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이 사기꾼 놈아, 나오너라. 내 놈이 준 산삼 먹고 열이 더 올라서 내 남편이 죽었어. 열병난 사람한테 뜨거운 성질인 인삼을 먹이는 돌팔이가 어디 있어. 뭐라? 이 무식한 놈들이. 산삼은 만병통치약이야. 내 남편이 명이 짧아서 죽은 걸 왜 내 탓을 해? 약값 환불은 어림도 없으니 당장 끌어내. 재수없게 시체 타령이야. 만수의 약방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가족은 죽어가는 아비규환의 상황. 그때 저작거리 입구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약이 있습니다. 열병을 잡는 약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급한 환자부터 이쪽으로 오십시오. 술에 가득 황금빛 가루약을 싣고 온 사람. 바로 현수와 칠성 선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만수가 퍼뜨린 소문 때문이었죠. 저거 돌밭에 산다는 그 쫓겨난 도련님 아니야? 저 약 먹으면 창자가 녹는다고 큰 대주님이 그랬잖아. 독초라던데? 에라 모르겠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보시오. 내 자식 좀 살려주시오. 반신반의하며 현수에게 달려간 아이 엄마. 현수는 미리 준비한 약물을 아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칠성 선생은 아이의 맥을 짚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병은 몸속에 불이 나는 병이다. 산삼을 넣으면 불이 더 커지지만 이 약은 물이 되어 불을 끌 것이다. 숨을 헐떡이던 아이가 약을 삼키고 잠시 후 엄마, 목말라. 시원한 물 좀 줘. 세상에, 열이 내렸어. 이마가 시원해. 여보, 개똥이 몸이 불덩이 같았는데 이제 살았어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적이다. 진짜 명약이다. 현수의 약이 사람을 살리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 만수의 약방 앞에 줄을 섰던 환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현수의 수레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도 주시오. 내 아내도 살려주시오. 만순의 약방은 가짜다. 여기가 진짜다. 질서를 지키십시오. 약은 충분합니다. 누구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겠습니다. 현수의 수레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반대로 으리으리한 만수의 약방은 텅 비어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형이 퍼뜨린 독초라는 거짓 소문이 명약이라는 진실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약방 2층 누각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만수. 저 빌어먹을 놈들이 감히 내 산삼을 거부하고 젓갓 잡초 물을 마셔? 현수 저놈이 내 손님을 다 뺏어가? 두고 봐라.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아느냐? 네. 대주님, 어찌할까요? 우리 산삼은 아무도 안 사가는데요. 야, 멍청아. 생각 좀 해라. 사람들이 저 개똥쑥 물에 환장한다면 우리도 저걸 팔면 될 거 아니냐? 당장 뒷산에 가서 쑥이란 쑥은 다 뜯어와. 비법? 그딴 게 어딨어. 그냥 시커멓게 태워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 자신의 무지로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만수. 그는 이제 현수의 약을 흉내낸 가짜 약을 만들어
돈을 쓸어 담을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독성이 빠지지도 않은 생풀을 태워 약으로 둔갑시키려는 만수의 탐욕. 이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독배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욕심이 눈을 가리면 벼랑 끝도 꽃길로 보이는 법입니다. 동생 현수의 약이 기적의 명약으로 불리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자 형 만수는 질투심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검은 약물에 환장한다면 나도 검은 물을 팔면 그만이다. 만수는 돈에 눈이 멀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군뱅이들아. 불을 더 세게 떼라니까. 동생놈 약방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가는데 우린 언제까지 풀만 뜯고 있을 거냐? 하오나 대주님. 저쪽 현수 도련님 쪽에서는 약초를 찌고 말리기를 9번이나 해서 독을 뺀다던데요. 우리는 그냥 솥에 넣고 센 불에 태우기만 하면. 이런 무식한 놈. 말이 많다. 지나 태우나 색깔만 까매지면 그게 그거지. 사람들이 뭐 맛보고 사냐? 색깔 보고 사지. 그냥 새카맣게 태워. 숯덩이가 될 때까지 태우란 말이야. 그래야 진한 약이라고 속여서 비싸게 팔 거 아니냐. 만수는 독성이 있는 생풀과 잡초를 구분도 하지 않고 가마솥에 쓸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약초에 독을 빼는 정성은커녕 센 불에 태워 색깔만 비슷하게 흉내낸 검은 독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이 정체불명의 검은 물을 항아리에 담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흐흐흐. 됐다. 색깔 죽이네. 동생놈 약은 공짜지만 내 약은 왕실 비법이라고 뻥튀기해서 10배 더 비싸게 팔아야지. 멍청한 놈들은 비싸야 좋은 건 줄 알거든. 자, 오시오. 오시오. 경기도 돌밭에서 파는 흙 묻은 약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청나라 황제만 드신다는 황제 만병통치약이요. 동생놈 약은 먹고 나서 한참 있어야 낫지만 이 약은 먹자마자 바로 낫소. 단돈 10량, 10량에 모십니다. 급한 마음에 혹은 비싼 게 좋은 것이라 믿는 어리석은 부자들이 만수의 약을 사갔습니다. 만수는 돈주머니가 두둑해지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장사는 사기를 쳐야 남는 거야 하며 콧노래를 불렀지요. 하지만 그 노래는 반나절도 가지 못했습니다. 독성이 빠지기는커녕 숯 검댕이와 독초가 뒤섞인 약을 먹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내 배, 내 창자 끊어진다. 이 사기꾼 놈아, 나오너라. 내 놈이 판 약을 먹고 내 아들이 피똥을 싸며 기절했다. 만병통치약? 이건 쥐약이야. 멀쩡하던 사람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 내 남편 살려내.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색깔은 똑같은데 왜 저러지? 그건 당신들 체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내 약은 명약이라고. 어디서 행패야. 여봐라, 이놈들 내쫓아라. 만수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끝까지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군중은 하인들을 밀치고 약방으로 난입했습니다. 약방의 집기들이 부서지고 만수의 멱살이 잡힌 일촉즉발의 상황. 그때 저 멀리서 어명이요 하는 소리와 함께 광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멈추시오. 이곳이 가짜 약을 팔아 백성을 해친 박만수의 약방이요? 어명? 광군이 왜 여기에? 상소문이 빗발쳤다. 내 놈이 만든 독약을 먹고 쓰러진 자가 한둘이 아니라지. 이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백성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 대역죄다. 죄인 박만수를 당장 포박하라. 아이고, 억울합니다. 저는 그냥 쑥을 다려 팔았을 뿐입니다. 동생놈도 똑같이 팔았는데 왜 저만 잡아가십니까?
이건 모함입니다. 으악, 닥쳐라. 동생은 목숨 걸고 법제구중구포를 하여 사람을 살렸고 너는 돈독이 올라 태운 죄를 먹였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내 놈의 약방과 전 재산을 몰수하고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끌고 가라. 내 돈, 내 약방, 안 돼. 만수는 처절하게 발버둥 쳤지만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갔습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만수가 끌려간 곳에는 곤장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리고 진짜 명의로 인정받은 동생 현수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짜 약을 팔고 백성의 목숨을 위협한 만수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약방에서 끌려온 만수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채 관아 형틀 위에 엎드렸습니다. 죄인 박만수는 들어라. 너는 의수를 모르는 장사치 주제에 독초를 태워 만병통치약이라 속여 팔았다. 이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복통을 앓고 쓰러졌으니 이는 살인미수와 다름없다. 이에 국법에 따라 곤장 50대를 치고 가산을 몰수하여 죄를 묻겠다. 아이고, 사또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동생놈이 하는 걸 따라 했을 뿐입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 돈 다 드릴 테니 제발. 닥쳐라. 아직도 돈으로 죄를 덮으려 하느냐. 내 놈의 그 더러운 돈은 이제 국고로 환수되어 병든 백성을 위해 쓰일 것이다. 여봐라. 매우 쳐라. 으악. 사람 살려. 살점이 터지는 고통보다 만수를 더 아프게 한 것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약방과 산삼 창고가 광군들에 의해 압류딱지가 붙는 광경이었습니다. 평생 형제를 버리고 양심을 팔아모은 재산이 곤장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경기도 돌밭. 형 만수가 형틀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동생 현수의 움막 앞에는 임금님의 교지 명령서를 든 내관과 어사들이 당도했습니다. 박현수는 듣거라. 괴질이 창궐하여 온 나라가 공포에 떨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약을 지어 수많은 생명을 구했으니 그 공이 지대하다. 이에 임금님께서 통정대부, 즉 정삼품 당상관의 품계를 내리시고 내의원 별제로 임명하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아픈 사람을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또한 그대가 만든 약이 백성을 살렸으니 친히 재생이라는 현판을 하사하신다. 앞으로도 그 의수를 널리 펼치라. 현수 도련님 만세. 칠성 어르신 만세. 돌밭에서 용이 났다. 용이 났어. 현수는 임금님이 하사한 현판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옆에서 하얀 수염을 휘날리는 칠성 선생이 흐뭇한 미소로 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아라 현수야. 내 아비가 남긴 유산은 돌밭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었다. 너는 오늘 조선 제1의 부자가 된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으니 말이다. 스승님,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님 덕분입니다. 형 집행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만수는 곤장 50대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관아 뒷문으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약방도 집도 숨겨둔 엽전 한 입도 남지 않은 알거지 신세. 썩 꺼져라. 다시는 약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내 돈, 내 약방.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배가 고프다. 누가 물 한 모금만 주소. 지나가던 사람들은 만수를 보고 침을 뱉거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놈이 가짜 약 팔던 그 도둑놈이야. 꼴 좋다. 어제까지만 해도 떵떵거리던 대주가 하루아침에 동량을 구걸하는 거지가 된 것입니다. 현수 이놈, 너는 벼슬을 받고 호의호식한다지. 나는 이게 뭐냐? 나는 으흐흑.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는 만수. 하지만 그의 눈물은 아직 참회의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돈에 대한 아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빈 껍데기만 남은 형. 그리고 모든 것을 얻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동생. 권불10년이라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만수의 부귀영화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쓸모없어 보였던 현수의 돌밭은 조선 최고의 약방이 되었습니다.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어느 겨울밤, 현수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앞에 거적대기를 쓴 거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언 손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 한때 비단옷을 입고 떵떵거리던 형, 만수였습니다. 대주님,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숨은 붙어 있는데 행색을 보아하니 며칠을 굶은 것 같습니다요. 어디 보자. 맙소사. 형님 아니십니까? 현수는 흙투성이가 된 형을 업고 안방으로 뛰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칠성 어르신이 지어준 탕약을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수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저승이냐? 이승이냐? 따뜻하구나. 형님, 접니다. 현수입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현수? 아이고, 내가 어찌 내 집에 쪽팔려서 못 산다. 나 갈란다. 내버려둬라. 만수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어나가려 했습니다. 자신이 쫓아냈던 동생, 잡초나 캐먹으라며 비웃었던 동생에게 목숨을 비쳤으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겠지요. 형님, 몸도 성취하는데 어디를 가십니까? 아버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 하시겠습니까? 흐흑, 현수야, 내가 잘못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내쫓고 아버님이 남기신 그 귀한 약방을 다 말아먹었구나. 칠성 어르신을 짐짝 취급하고 그 귀한 약초를 잡초라 불렀으니 내가 천벌을 받은 게야. 흑흑. 만수는 동생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하얀 수염의 칠성 선생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초점 없는 눈빛이 아닌 인자하고 깊은 눈빛의 명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제야 철이 좀 들었구나. 사람의 병은 약으로 고치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법이지. 어르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시키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형님, 집에서 지내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안 됩니다. 아버님 유언 기억하시지요? 각자 몫은 각자가 책임지라 하셨습니다. 제 약방에서 일하십시오. 일해서 밥값을 하십시오. 일?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장부 정리라도 할까? 아니면 약재상들을 관리할까? 아닙니다. 형님은 약초의 귀함을 모르시니 가장 밑바닥 일부터 하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뒷마당 수도가에서 약초 씻는 일을 하십시오. 다음 날부터 한때 약방의 대주였던 만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우물물에 손을 담그고 흙 묻은 개똥쑥 뿌리를 씻고 또 씻었습니다. 어휴, 손 시려. 허리야. 내가 예전엔 이걸 잡초라고 발로 찼는데 씻어놓으니 이리 향이 좋구나.
황금색이네, 황금색이야. 이 풀 한 포기가 사람 목숨을 살린단 말이지. 처음엔 투덜거리던 만수도 날이 갈수록 변해갔습니다. 약초 하나하나에 담긴 농부들의 땀과 동생의 정성을 손끝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졌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습니다. 어느 날 칠성 선생이 묵묵히 약초를 씻고 있는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허허, 이제야 약 냄새가 나는구나. 예전에는 내 몸에서 돈 썩은 냄새만 진동하더니 이제는 향긋한 쑥 냄새가 나는 사람 손이 되었어. 어르신, 부끄럽습니다. 직접 땀 흘려 일해보니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이 약초 뿌리가 제 목숨보다 귀해 보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수의 약방은 박씨 형제 약방으로 불리며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동생 현수는 뛰어난 의술로 병자를 돌봤고 형 만수는 좋은 약재를 감별하고 손질하는 최고의 약재 전문가가 되어 동생을 도왔습니다. 화창한 봄날 현수와 만수 그리고 칠성 선생이 돌밭 언덕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버려진 황무지였던 그곳이 이제는 푸른 약초로 뒤덮인 생명의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기억나십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이 돌밭을 주셨을 때요. 기억나지. 내가 너를 비웃었지 않느냐. 하지만 아버님이 오르셨다. 진짜 보물은 금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땀 흘려 가꾸는 땅 속에 그리고 사람 마음 속에 있다는 걸 말이다. 허허, 형제가 화합하니 이보다 더 좋은 명약이 어디 있겠느냐. 이제 나도 편히 눈을 감아도 되겠구나. 욕심을 버리고 잡초를 약초로 만든 동생,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서야 비로소 삶의 가치를 깨달은 형. 두 형제의 이야기는 한양 사람들 입을 타고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풀은 없고 고쳐 쓰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약초 향기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은빛 써라 잡초 뽑는 노인을 상속받은 막내 아들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